안녕하세요. 오늘은 진나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진나라의 업적을 안다. 진시황의 업적을 통해 진나라를 안다. 가장 오늘 중요한 주제는요. 법과 사상을 바탕으로 이 진나라가 통일된 과정을 한번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진시황의 다양한 업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볼게요. 진나라의 통일 과정입니다. 진나라 전에는 춘추 전국 시대였습니다. 이 춘추 전국 시대에는 철기가 보급되면서 굉장히 혼란했어요. 그래서 누가 가장 세냐 하면서 전국 치룽에 이 작은 국가들이 계속 싸웠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이제 진나라라고 하는 여기 전국 치룽의 이 진나라가 이제 강력한 법과 사상을 바탕으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00년 동안 혼란했던 그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하게 되는 거죠. 기원전 221년입니다. 자, 여기에 지도에 보면 이렇게 진나라가 이렇게 점점점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진시황의 그럼 업적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중국을 차이나라고 하잖아요. 이 차이나가 진스 진나 해서 차이나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오늘날 중국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진시황은 자기 스스로 첫 번째 황제라는 의미의 시황제라는 칭호를 스스로 사용을 했어요. 이것은 자신의 권위가 왕보다 더 높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이 자신감의 표현의 용어입니다. 그다음에 법과 사상을 채택했기 때문에 진나라가 통일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법과 사상은 다른 사상과 다르게 강제성이 있어요. 그래서 강력하죠. 왜냐면 뭐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강력하게 뭔가를 강제할 수 있는 게 이 법과 사상입니다. 자, 그다음에 진시황의 또 큰 업적은 군현제를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군현제라는 것은 전국을 36개의 군으로 나누고 그 안에 현을 두어서 이 군과 현에 직접 관리를 보내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주나라가 멸망한 원인을 알아요. 이 주나라는 봉건제를 실시했었는데 이 봉건제는 자신의 친척이나 제후들을 이렇게 땅을 줘서 그 지역을 분할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반란도 일어나고 해서 이 진시황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직접 자신의 명령을 전달할 수 있는 관리를 파견한다라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군현제는 이 이후에도 왕권이 강했을 때마다 실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한나라의 무제도, 한무제도 군현제를 실시했습니다. 군현제를 실시했다라는 것은 왕권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도로망을 정비했는데 이 도로망은 큰 제국은 다 이 도로망을 정비해요. 왜냐하면 나라를 통일하고 보면 땅이 넓어지니까 신속하게 반란군도 진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금도 걷어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도로망 정비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이 진시황이 또 높이 평가받는 것이 이 화폐, 문자, 도량형을 통일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춘추 전국 시대에 500년 동안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 지역의 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말이 다르다 보니까 황제의 명령을 잘 알지도 못하고 글이 다 다르니까 그다음에 세금 걷는데도 불편하죠. 그래서 "몇 월 며칠까지는 세금 내라." 요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글을 읽을 줄 모르면 낼 수 없죠. 그래서 문자를 통일을 했고 일단 그다음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지역마다 단위가 달라요. 그래서 도, 량, 형, 부피, 무게, 길이를 재는 그런 그릇이라든지 추를 통일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똑같은 양의 세금을 거둘 수 있죠. 화폐 단위도 통일해서 이 큰 나라를 통일하고 나면 국가에 세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화폐, 문자, 도량형을 통일을 했습니다. 자, 다음 진시황하면 뭐니 뭐니 해도 이 만리장성이죠. 이 만리장성은 이 북방 유목민족인 흉노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겁니다. 이 진시황이 이걸 다 쌓은 건 아니고 이 춘추전국 시대에도 이 쪼끔씩 쌓아 놓은 것들을 연결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만리장성은 특히 이 북방 민족은 말을 잘 타기 때문에 말을 잘 타고 신속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북방 민족에 와서 세금 농사를 많이 안 지니까 이 세금 같은 곡물도 가져가고 그래서 자주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만리장성을 쌓아 가지고 침입할 수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남쪽으로는 군대를 보내서 영토를 확장하기도 하고 대외 정책에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자, 다음 진시황릉, 뭐 아방궁, 그다음에 병마용갱 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대규모 토목 공사를 실시를 합니다. 특히 이 병마용갱은 실제 성인 남자의 크기로 이 흙 인형을 만든 건데요. 그 당시에 어떤 무기를 썼는지, 그 당시에 어떤 갑옷을 입었는지 같은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또 이 병마용갱의 놀라운 것은 모양이라든지 옷, 자세 같은 것들이 각기 다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어마어마한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병마용갱. 병사와 말의 모양을 용감하게 만들어서 갱, 구덩이에 이제 넣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했던 이 진나라가 생각보다 빨리 멸망해요. 통일된 지 15년 만에 멸망을 합니다. 15년이면 진짜 짧죠. 네. 자, 진나라의 멸망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강력한 법가 사상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법가 사상은 강제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며칠 날까지 토목공사에 와라. 근데 못 오면 이제 처형을 당하는 이러한 법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마무시하죠. 또 이 강력한 법가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유학자들이 굉장히 이것을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황제가 사람도 많이 죽이고 하니까. 자, 그래 가지고 유학자들이 계속 "임금다운 정치를 해라." 이렇게 하니까 듣기 싫죠. 자, 그래서 유구학과 관련된 사상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분서갱유를 실시합니다. 유학 관련 책을 불태워 버리고 갱유, 유학자를 산채로 묻은 사건이죠. 자, 이것으로 유학 사상을 탄압을 해서 유학의 발전을 저해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자들은 이걸 싫어하겠죠. 자, 그런데다가 이 만리장성이라든지 병마용갱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이 대규모 토목공사입니다. 그 백성들이 자주 와야 되는데 이 백성들은 농사도 지어야 되고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이 또 가혹한 이 통치에 대한 불만이 많아집니다. 자, 그래서 시황제가 죽고 이 진승 5강의 난으로 이 진나라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 역사에서 진나라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차이나라고 하는 것처럼 중국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진시황은 스스로를 황제라고 부르고 이제 다양한 업적을 했기 때문에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꼭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이 겉모습을 진나라 때 완성했다고 하면 그 안에 내용을 채운 것은 한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한족, 한문화, 한직 이렇게 중국 내부의
문화를 완성한 한나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